출근길에 주유소 들르셨나요?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47년 동안 이란을 철권 통치하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는 지금 공개석상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란이라는 나라 전체가 지금 블랙박스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남의 나라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그 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길 하나가 지금 사실상 막혀 있어요. 이게 결국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 마트 장바구니 가격, 그리고 여러분 주식 계좌 숫자까지 춤추게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진짜 이야기를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47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이란은 미국의 든든한 우방국이었습니다. 팔라비 왕조가 다스리던 이란은 중동의 경찰 역할을 자처했고 석유 달러가 넘쳐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호메인이라는 종교 지도자 한 명이 파리 망명지에서 돌아오더니 딱 열흘 만에 그 왕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슬람 신정공화국, 신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지만 그 위에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가 있어서 군대, 사법부, 언론, 모든 걸 한 사람이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게 알리 하메네이였고요. 그가 이 자리를 차지한 게 1989년, 무려 36년을 최고 지도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2월 28일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공습을 감행했어요. 코드명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그리고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누군가가 바티칸에 폭격을 가해서 교황이 사망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가톨릭 신자들한테 교황이 어떤 존재예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신의 대리자고 신앙의 중심이고 공동체 자체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란 신도들한테 최고 지도자가 딱 그런 존재거든요. 47년짜리 체제의 정신적 중심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2026년 3월 8일 선출돼 9일 공식 발표되면서 제3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월 6일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는 공개석상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명조차 본인이 직접 읽은 게 아니에요. 이란 국영 TV 앵커가 대신 읽고 화면에는 사진 한 장만 띄워졌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건강하며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를 다음 암살 타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그가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순간이 곧 죽음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란이 무너지고 있던 건 공습 훨씬 전부터였어요. 경제가 이미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리알화라는 이란의 화폐를 아시나요? 2026년 2월 말에서 3월 초 기준으로 달러 대비 환율이 160만, 170만 리알이에요. 1달러가 170만 리알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냐면요. 이건 마치 물에 소금을 계속 넣다 보면 어느 순간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되잖아요. 이란 경제는 이미 그 포화점을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44%를 초과했고 2026년 들어서는 특정 구간에서 무려 62%를 기록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빵값이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그리고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란의 달러 부족 사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12월에 이란의 대형 은행 하나가 파산했고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으며 리알화는 자유낙하했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했다. 미국이 대놓고 이란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자백한 겁니다. 결국 터졌어요.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의 바자르 상인들이 가게 문을 내립니다. 리알화 폭락에 분노한 거예요. 이 불씨가 전국 30개, 주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총을 쐈습니다. 실탄으로요. 인권단체 헤이치라나의 집계로 확인된 사망자만 7,015명. IRGC 자체 내부 보고서에는 1월 22일 기준 33,000명, 1월 24일 기준 36,500명. 가디언즈의 80명 이상 의료진 네트워크는 3만 명을 초과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를 두고 수십 년간 기록한 이란 탄압 중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47년 동안 국민을 통치했던 신정체제가 자국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란의 IRGC, 이슬람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란의 정규군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혁명 전위대인데요. 이들이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건설, 에너지, 무역, 금융까지 사실상 나라 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체제를 필사적으로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체제가 무너지면 자기들이 쌓아온 모든 기득권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소형 쾌속정과 드론으로 틀어막고 있어요. 미군이 이란 해군 함정 60척을 이미 격침 또는 파괴했는데도 IRGC는 정규 해군이 아닌 비대칭 전력으로 해협을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질 거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요? 물러서는 순간 체제가 끝나니까요. 이게 바로 IRGC가 빠진 출구 없는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란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IRGC 주도 억압적 생존입니다. 모주타바 체제 아래 IRGC가 실권을 장악하고 포갑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협상을 통한 평화 전환이에요. 핵 협상 재개와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체제가 점진적으로 개방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이지만 가능성은 가장 낮습니다. 세 번째는 군부 이탈로 인한 혁명적 붕괴입니다. IRGC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거나 정규군이 시위대 편으로 돌아서면서 체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시나리오예요. 1979년 혁명의 역방향입니다. 네 번째는 내전과 분열이에요. 쿠르드족, 발루치족, 아랍계 소수민족 지역이 독립을 주장하며 이란 자체가 쪼개지는 겁니다. 중동 최대의 지정학적 악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4월 6일 현재 또 하나의 긴박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이란에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화요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쟁이 또 다른 단계로 확전될 수 있는 분수령에 와 있는 겁니다. 공정하게 반대쪽 시각도 짚어드려야겠죠? 첫째, IRGC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쥔 조직이 쉽게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은 결국 열릴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자국 수출길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논리예요. 실제로 이란도 위안화 결제를 조건으로 일부 유조선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셋째, 이란 내부 시위대가 실제로 체제를 무너뜨릴 역량이 있냐는 회의론도 있어요. 2009년 녹색혁명도 2019년 시위도 결국 진압됐다는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란 체제가 지금 당장 무너진다고 단정짓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균열이 깊고 넓다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이 다스린다고 했던 나라가 결국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총을 들어 버텼지만 이제 그 총구가 자국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이후의 국가 건설이에요. 친미 정권을 세울 건지, 군부가 주도할 건지, 민주공화국을 만들 건지, 지금 이란 안팎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바로 그 혼돈의 시간이 우리 삶의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 문제냐고요?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그 기름이 지나가는 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 길이 막혀있는 지금 유가는 이미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고 이건 곧 동네 주유소 기름값이나 택배비가 오르는 이유이고 마트에서 장 보다가 영수증 보고 깜짝 놀라는 이유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내일 우리 집 밥상 물가와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개 석상에 나가서 나는 건재하다고 선언하면 암살 위협이 현실이 되고 계속 숨어있으면 체제의 공백이 더 커져서 균열이 가속화됩니다. 나오자니 죽고 숨자니 나라가 무너지는 이 출구 없는 딜레마,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전쟁의 불똥이 한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게 될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힌트를 살짝만 드리자면요. 이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놀랍게도 한국 기업 중에 있습니다. 누굴지 맞춰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